뒤에 자, 몇 쪽이냐면은 110페이지 생태계 평형. 이것도 딱 보니까 어때? 쉬워 보이죠? 제목을 맨 처음에 자. 너네 생태계에서 생물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건데 먹이사슬하고 먹이그물이라는 게 있는데 먹이사슬은 뭐지? 말 그대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사슬같이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먹히고 B는 뭐 C한테 먹히고 C는 D한테 먹히고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단순한 먹이 관계라고 할까? 먹이 관계가 이렇게 단순한 형태가 먹이 사슬이죠. 그럼 먹이 그물은 뭐야? 알다시피 뭐 A가 B한테 먹히고 B는 C, 뭐 C는 D, 근데 뭐 E는 또 B, F는 뭐 G, H, 뭐 I는 뭐냐? I는 뭐야? J, 뭐 이런 식으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한 게 그물같이 얽혀져 있다 해서 먹이 그물이라고 하죠. J 맞냐? A, B, C, D, E, F, G, H, I, J 맞거든. 옛날부터 이게 노래로 많이 배우죠. 요즘도 이렇게 노래로 배우나? 맨 처음에. 자, 그래서 먹이 관계가 복잡한 게 먹이 그물이에요. 근데 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둘 거는 이렇게 먹이 관계가 단순한 게 좋을까? 생태계에서 이렇게 복잡한 게 좋을까? 복잡한 게 좋죠. 복잡한 게 즉 먹이 그물 같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라 그러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를 평형이라 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좋은 거죠. 그럼 왜 좋을까? 왜 이렇게 복잡한 게 생태계 평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왜 좋을까? 하나 죽어도 안 되는 둘 다 잘 알고 있네, 그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되면은 B가 뭐 질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B 생물종이 만약에 멸종을 했어. 이거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C가 어떻게 되니? 먹이가 없으니까 얘도 죽겠죠. 그럼 D도 어떻게 돼? 얘도 없어지겠지, 그치? 그럼 생태계 평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복잡하면 B가 무슨 원인에 의해서 멸종한다고 하더라도 C가 멸종을 안 하죠.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너네가 말로 쓸 줄 알아야 돼.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응? 뭐라고 쓰면 돼? 응. 좋다. 그러니까 좋은 이유가 뭐냐고. 이게 복잡한 게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좋아.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너네 방금 전에 대답한 거 있잖아. 진우가 한번 얘기해봐. 서술형 나오면 뭐라고 쓸래? 한 생물 중에 멸종하고 다른 생물 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쓰면 되지. 그래서 한 생물종, 한 종이 뭐 없어지더라도 또는 멸종하더라도
다른 종을 먹고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생물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B가 멸종해도 C, D는 멸종하지 않는다. 대체할 애들이 있잖아, 그치? 응. 쉽죠? 응.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이라고 해서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생물이 살고 있는 생태계에서 물질은 순환을 하고요. 에너지는요 순환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맨 밑에 그림이 나올 거야. 자, 태양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생산자가 너네 저번에 배웠듯이 광합성에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애들, 포도당 만들어서 살아가는 애들이 생산자인데,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에너지가 100이 공급이 됐어. 생산자한테. 햇빛이. 근데 생산자가 호흡을 하면서 자기 몸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일부를 어떻게 호흡을 해서 에너지로 바꿔서 쓰겠죠. 근데 호흡을 해서 얘가 에너지로 쓸 때 대부분 열 에너지 형태로 쓰기 때문에 이 열 에너지는 어떻게 돼? 방출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태양 에너지 100을 받았지만 이 100의 에너지 중에 자기가 일부분을 쓴단 말이야.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로 써. 그러면 생산자 먹는 애가 누구야? 1차 소비자죠. 그럼 1차 소비자한테 100의 에너지가 전달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만약에 열 에너지를 20으로 썼다고 하면은 80밖에 전달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1차 소비자도 어떻게 돼? 지가 살아가기 위해서 세포하면서 에너지를 또 소비하겠지? 예를 들어서 뭐 20 소비했다. 자, 그럼 얘를 먹는 2차 소비자한테 80이 그대로 갈 수가 없죠. 지가 썼으니까. 뭐 60밖에 못. 그럼 얘도 어떻게 돼? 또 에너지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게 상위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거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는 감소하기 때문에 즉 이 생태계에 생태계를 무슨 색으로 할까? 여기 생물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라 그러자. 그럼 자꾸 열 에너지로 방출을 시킨단 말이야. 그럼 생태계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럼 에너지가 줄면은 생물들이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적으로 뭐냐면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생태계에 계속 공급이 돼야 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태양이 꺼져버렸어. 태양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이 생태계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 자꾸 줄게 되겠죠. 방출을 시키니까. 그치? 그러면 결국적으로 나중에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태양 에너지가 계속 생태계에 공급이 돼야 된다. 네? 그런 얘기고. 물론 얘네들이 또 죽으면 어떻게 돼? 분해자가. 얘네들을 또 분해시키겠죠. 네? 에너지를 흡수해서 분해시키는데 얘도 어때? 분해자들도 세포흡을 해서 에너지를 내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또 에너지를 뺏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에너지는 순환이 되지 않아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 네? 근데 물질은 순환이 되거든. 생산자 몸에 물질들이 있어. 식물들이 몸이 뭘로 구성이 돼? 원소들로 구성이 되겠지. 그 원소들이 어떻게 돼? 1차 소비자한테 들어갈 거고 먹히니까. 그리고 이 원소들이 또 여기로 갈 거고 얘네들이 또 분해자가 또 분해해서 다시 토양의 성분이 될 거고 그러면 토양의 성분을 또 다시 원소들을 어떻게 생산자가 또 흡수할 거고 그래서 이런 원소 물질들은 뭐 지구 생태계에서 뭐 우주로 빠져나간다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물질은 거기에 뭐 여기 대기, 토양 뭐 이런 것도 나와있죠? 대기, 토양, 그다음 또 뭐 나왔어? 뭐 물, 이런 것으로 분해자가 분해시키면 다시 생산자가 이 원소들을 물질들을 먹고 흡수하고 그래서 물질들은 생태계에서 순환을 하더라. 요거 주의하세요. 물질은 순환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원소들은 근데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 네? 그런 내용들이 거기 책에 적혀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쉽지만 봐두도록 하시고요. 나중에 니네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시험 틀리면 바보예요. 이런 데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오늘 오른쪽 페이지인가? 선생님 책이 없어갖고 이거에 없어서 복사를 해왔는데 생태 피라미드라고 있네요. 생태 피라미드는 말 그대로 뭐야? 생태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피라미드 모양의 형태를 유지할 때가 생태계가 가장 안정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피라미드가 어떤 모양인지는 알죠? 피라미드 본 적이 있냐? 실제로 본 적은 없죠. 뭐 TV나 뭐 이런 데서. 다은이는 해외여행 어디 가봤어? 어디? 미국 갔어? 미국 어디? 어디? 댈러스? 그리고 또 어디 가봤어? 영국도 갔어? 많이 갔네. 근데 먼 지역만 갔네. 지훈이 어디 멀리 가봤어? 프랑스도 갔어? 또 스페인? 유럽 여행을 했구나. 야, 선생님도 그렇게 해외여행 좀 먼 곳을 가고 싶은데 선생님은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갔다가 작년에 이제 동남아 지역에 한 번 갔다 왔거든. 처음 갔어요. 선생님 일도 바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결혼했는데 신혼여행도 해외로 못 나갔어요. 선생님 결혼했을 때가 그때 너네가 태어났나?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가지고 그때 태어났니? 안 태어났을 것 같다. 안 태어났을 거. 신종플루라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그러니까 저번에 코로나 같이 전 세계적으로 그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전 세계 다 퍼져갖고 사람들 많이 죽고 코로나 때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해외에도 못 나가고 나갈 수는 있었는데
혹시나 위험할 수 있어갖고. 에이그 아무튼 그래요. 그때 나갔어야 되는데. 자, 잠깐 지울 동안 딴 얘기했고. 가은이는 이제 몇 년 있다 결혼하면 신혼여행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가고 싶어? 제주도? 너네도 저기 뭐야 3년 있으면 이제 성인 돼요. 그럼 결혼할 수 있으니까. 이 중에 빨리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먹은 거 같지? 금방 와요. 시간 금세 가요. 고등학교 3년. 지우도 안 물어보면 섭섭할 테니까. 지우는 결혼 안 할 거야?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왜 못할 것 같아? 잘생겼고 공부 잘하고 그럼 나중에 좋은 직장 얻을 거고. 자, 생태 피라미드. 자, 생태 피라미드는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갖췄을 때 생태계가 어떻게 된다? 안정적이다. 안정한 거를 뭐라 그랬어? 생태계 평형이라고 했죠. 그럼 가장 밑에가 뭐가 있지? 생산자가 있죠, 생산자. 식물들. 생산자 먹는 애들이 뭐야? 1차 소비자. 얘네들 먹는 애가 2차 소비자. 그 위에도 있겠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그럼 어떤 것들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갖춰야지 안정적이냐면은 그 책에 뭐 3가지가 나와 있네. 생태계의 뭐 에너지. 선생님 아까 전에 에너지는 각 단계에서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자꾸 줄어든다며요. 하지만 생산자가 너네 지구에 있는 생물 중에 숫자가 어때? 가장. 개체 숫자, 개체가 한 마리 한 마리지. 개체 수. 생산자가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 중에 개체 수 숫자가 어때? 가장 많지. 그럼 이 많은 개체 수의 에너지들을 다 더했을 때는 생산자가 에너지가 제일 많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리고 위로 갈수록 개체 숫자가 적어져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에너지도 방출이 되고 하니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는 적어지는. 그리고 생체량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뭐야? 생명체 물질이에요. 생명체 개체 수도 적어지고 에너지도 적어지니까 생명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양도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위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줄어들어야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럼 어차피 요거 나왔으니까 만약에 요 생태계 평형이 깨졌을 경우 그게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은 113쪽에 나오거든. 요거 어차피 했으니까 그거까지 할게요. 113쪽에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졌을 경우 이거 옛날에 앞에서 한 번 한 것 같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생태계 어떤 생태계에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안정적으로 평형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 소비자 말은 뺄게요. 근데 요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막 늘어났대.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많이 번식을 해서 증가를 해버립니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될까? 이 가운데 1차 소비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야. 이렇게. 네? 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얘가 늘어났어. 그럼 얘 먹인 생산자는 어떻게 될까? 줄 수밖에 없죠. 많이 1차 소비자가 많이 생겨났으니까 생산자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면 돼. 그럼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먹이가 많아졌잖아. 1차 소비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선 그린 게 안정적인 평형 상태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2차 소비자가 늘어났네. 그럼 얘네들이 1차 소비자를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차 소비자가 또 숫자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치? 많이 먹혔으니까 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생산자는 또 어떻게 될까? 얘가 줄었으니까. 많이 안 먹히니까 또 많이 번식하겠죠. 그래서 얘는 또 다시 늘어나.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될까? 1차 소비자가 줄었으니까. 먹이 부족으로 또 줄겠죠. 그래서 책에는 여러 단계로 그려놨지만 선생님이 줄여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얘도 줄어들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충분하게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의 평형 상태로 되돌아오게 돼요. 회복을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어떤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평형이 깨졌어. 깨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근데 시간이 충분하게 지나면 다시 원 상태로 어떻게 돼요? 원 상태에 비슷하게 회복이 된다. 인간들의 간섭이 없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자연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간섭만 안 하면 돼, 사람들이. 사람이 간섭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책에 거기 있고요. 어렵지 않죠? 어차피 했으니까 거기 뒤에까지 하고 문제를 좀 풀게요. 113쪽에 위에 보면은 먹이 관계와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 먹이 관계에 따른 개체수 변화 이렇게 할까? 개체수 변동, 개체수 변동. 자, 쉬운 건데 거기 지금 잘 나오는 얘가 문신토끼하고 스라소니가 있어요. 그 누가 피식자고 누가 포식자가? 피식자, 포식자 알아요? 문신토끼, 토끼 종류예요. 그 다음에 스라소니. 스라소니 맞지? 이름이. 그지? 그 누가? 문신토끼가 먹히는 거지. 이렇게 먹이가 되는 애를 피식자라 그래, 포식자라 그래. 피식자, 먹힌다는 얘기죠. 피식자.
그러면 스라소니가 문신토끼를 먹잖아. 먹는 애를 뭐라 해? 포식자. 어떤 애들 요 피식자하고 포식자도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아두고. 그러면 이거 뭐 봐봐. 뭐 그래프로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y축이 뭐야? 얘네들의 개체 숫자죠. 생물 숫자. 노란색을 토끼로 할게요. 그리고 빨간색을 스라소니로 할게요. 자, 토끼가 막 번식했어. 그러면 스라소니가 어떻게 되냐? 토끼가 많이 늘어나니까 먹이가 많이 늘어나니까 스라소니가 막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스라소니가 개체 숫자가 늘어나면은 토끼를 많이 먹으니까 토끼 개체 숫자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그럼 토끼가 줄어들면 스라소니도 어떻게 돼? 먹이 부족으로 어떻게 돼? 또 나중에 줄겠죠. 그럼 스라소니가 줄면은 먹는 애가 줄어들었으니까 토끼가 또 어떻게 돼? 번식을 막 하겠지, 그치? 그럼 토끼가 또 늘어났어? 그럼 먹이가 많아지니까 또 스라소니도 어떻게 돼? 막 또 번식하겠지. 그래서 결국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조금 선생님이 넓게 그렸지만 이렇게 피식자하고 포식자가 증가 감소를 어떻게 해?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얘가 증가하면 얘도 시간이 지나면 증가하고, 그럼 얘가 감소하면 얘도 시간이 지나면 또 감소하고, 그지? 증가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이런 관계를 지금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번에 생태계 평형은 아까처럼 얘기했어요. 먹이 관계가 복잡한 생태계, 먹이 구물까지 복잡한 생태계가 대체할 수 있는 먹이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더라. 뭐 이런 거고. 114쪽을 한번 볼까요? 114쪽에 보면은 거기도 그래프가 하나 더 나오는데, 아까 전에 너네 생태계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된다거나 또는 평형을 유지할 때는 사람의 간섭이 없을 때라 그랬죠. 그 만약에 사람이 간섭했을 때 하는 거죠.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제목을 뭐라고 쓸까? 인간이 생태계에 관여했을 경우, 그러니까 인간이 영향을 줬을 경우, 관여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예로, 문제 같은 데 잘 나오는 예로, 요게 너네 과학 중에 생명이에요. 나중에 수능도 보는 과목인데, 수능 같은 거 볼 때 그래프 문제들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그래프 분석할 줄 알아요. 자, 맨 처음에 X축은 연도, 시간이 지난 거야. Y축은 이제 개체수, 생물들의 숫자인데, 식물이 있었대요. 식물이 이만큼 있었대. 여기 식물. 군집이 뭐지? 너는 생명체 한 마리 한 마리를 개체. 그 다음에 한 종류의 개체들이 모여 있는 거를 개체군. 군집은 뭐였어? 그 다음이죠. 어떤 지역에 여러 종의 생물들, 그러니까 여러 종의 식물들이 살고 있었대. 저요? 뭐 이만큼 있었대요. 그리고 늑대가 여기 있네. 늑대가 한 이만큼 있었대. 늑대. 에이. 늑대. 그 다음에 사슴도 있었대요. 사슴도 한 이만큼 있었대요. 자, 그런데 어떤 지역의 식물, 늑대, 사슴의 개체 숫자가 한 이 정도 비율로 있었는데 인간이 간섭을 했대. 그 책에 어떤 간섭을 했대? 늑대 사냥을 허가했대. 에이, 너무 밑에
늑대 사냥을 허가를 해요. 사람들이 늑대를 막 잡는 거야 이제. 늑대 잡아서 뭐 했으니? 그치. 뭐 그 가죽 같은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고기도 뭐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늑대 사냥을 허가할 때 그럼 늑대 개체수가 어떻게 될까? 감소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막 사냥하니까, 그치? 그럼 늑대 개체수가 감소하면 사슴의 개체수는 어떻게 될까? 그치? 천적이 줄어들었으니까 사슴의 개체수는 이렇게 증가할 거야, 그치? 그러면 식물들은 어떻게 될까? 줄겠죠. 왜 사슴이 풀들을 먹잖아, 식물들 먹잖아, 그치? 이렇게 줄 거란 말이야. 이해할 수 있지? 저렇게 막 줄고 증가하는 게몇년 동안 그치, 몇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 X축이 지금 시간이긴 한데 연도잖아. 갑자기 이렇게 일어날 수는 없죠. 너네 늑대가 준다고 사슴이 갑자기 막 자식들을 막 100마리, 200마리 막 계속 태어나게 할 수는 없지. 태어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럼 사슴들이 태어나면 그 사슴들이 식물들, 풀 뜯어 먹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치? 그럼 몇 년 동안 일어나는 거지. 서서. 자, 그 다음 과정을 보자. 그럼 봐봐. 얘들아. 사슴이 많이 늘어났어. 그럼 식물이 줄어들었잖아, 그치? 그럼 식물이 줄어들었으니까 사슴들의 먹이가 어때? 부족해지죠. 그럼 사슴들이 어떻게 될까? 또 이렇게 감소할 거야. 그리고 식물들은 사슴들이 감소하니까 약간 늘 수는 있지만 원래 상태보다는 적어질 거야. 사슴들에 의해서 그 자를 많이 먹혔기 때문에. 그럼 늑대는 어떻게 돼? 사람들이 사냥에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거야. 그럼 결국적으로 뭐야? 결국적으로 뭐야? 처음에 생태계에서는 뭐 식물이나 늑대나 사슴의 이런 숫자가 이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인간이 이렇게 간섭을 하고 나서부터는 나중에 돼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얘네들의 개체 숫자가 다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다? 인간의 간섭에 의해 생태계를 이루는 생태계 그냥 요소라고 할까? 생태계 요소의 개체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간섭을 안 하는 게 좋다. 네? 그런 결론. 자, 그러면 (114쪽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요인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인데 이것도 뭐 너무 쉽죠. 이쪽 거 지워도 되니? 됐어? 다음에 또 필기하다가 또 안 하고 있지. 네? 다 했어? 필기해두고 선생님 사진 찍어준 거 좀 담아놓고 하면 나중에 공부할 때 그거 한 번씩 읽어보면 기억들이 나실 거예요. 그 영상도 이렇게 매번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얘기하고 학원은 혹시나 나가더라도 선생님한테 만약에 부족한 데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러면 영상 보내줄 테니까. 네? 진짜 그래. 뭐 학원 나갔다고 니네가 이거 같이 배웠는데 저기 뭐야 선생님 정없이 그냥 너 나갔으니까 말어 그럴 수는 없잖아. 공부해야지. 그럼 나가고 뭐 나가보고 자 114쪽 선생님은
다니든 나가든지 간에 자기가 공부하겠다고 하면은 선생님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다 도움 주려고 해요. 자,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요인. 평형을 깨트리는 요인. 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깨트리는 요거 맞죠? 아니야? 참 국어 어려워. 자연재해가 있는데 너네 자연 상태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홍수가 생길 수도 있고 홍수에 의해서 뭐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 사람에 의해서 산불이 날 수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산불이 날 수도 있어요. 자연 발화 이런 거 들어갔니? 그래서 뭐 산불이 날 수도 있고 또는 뭐 비가 안 와서 또 가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자연재해지. 그럼 자연재해가 생기면 그 지역의 생태계가 어떻게 될까? 좀 파괴될 수 있죠. 그럼 평형이 유지가 안 되겠지.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는 자주 생기니 어쩌다 한 번씩 생기니? 어쩌다 한 번이죠. 자주 생기진 않죠. 어쩌다 한 번이니까 얘는 그렇게 평형을 깨트리는 요인 중에 빈도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가장 문제는 뭐다? 인간이라고 했죠. 인간에 의해서 여기 인간의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간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게 가장 큰 영향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분별한 벌목 이게 무슨 말이야? 벌목이 뭐야? 나무 베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 짓는다고 나무들을 많이 베. 골프장 지으려면 산림 지역의 나무를 다 제거시키고 거기다 잔디 깔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선생님 나무가 없어지더라도 잔디가 있으면 그것도 식물이니까. 근데 니네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뻗고 있어야지 땅 속에 물도 많이 저장이 되고 산사태 같은 것도 안 일어나죠, 그죠? 잔디가 있으면 어떻게 돼? 뿌리가 얕으니까 어떻게 돼? 비가 오면 그냥 막 흘러가 버리든지 땅 속에 또 물이 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산사태도 일어나고 막 그러죠. 뭔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래서 나무를 많이 베버려서 뭐 사람들이 뭐 나무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뭐 편의시설 같은 걸 많이 지어버리면 산림지대가 줄어드니까 그 지역에 사는 생명체들이 살 곳이 없어지죠. 서식지가 부족해지죠. 서식지나 먹이 같은 것들이 부족해지지. 물론 아까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뭐 산사태나 이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 평형이 당연히 깨지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개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갯벌을 메꿔서 육지로 만들었어. 그럼 그 갯벌 생태계가 어떻게 된 거야? 파괴된 거지.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엄청 종류가 많아요. 뭐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산림 지역을 인위적으로 막 개발한다거나. 그래서 뭐 산림 지역 또는 갯벌 뭐 이런 데를 개발을 해서 뭐 논밭을 만든다거나 또는 뭐 육지화 시킨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될 거다. 선생님 산림지역 똑같죠? 이거 산림지역을 개발해서 논밭을 만들어도 거기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근데 너는 산림지역의 생명체들의 종류나 숫자가 더 많을까? 논밭이 더 많을까? 논밭이 더 많아요? 산림지역보다? 산림지역이 훨씬 많지. 그치? 그래서
산림 지역을 논밭으로 개간하면은 생물들의 종류도 단순해지고 숫자도 적어지는. 그래서 생태계 평균이 깨질 수가 있다. 환경 오염 당연하죠. 환경 오염 시키면 당연히 생물들이 질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평균이 깨질 거고, 그 다음에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 화석연료 뭐 얘기하는 거야? 화석연료가 뭐야? 화석연료가 뭐냐고? 종류가 뭐 있냐고? 아니 화석연료, 그 메테인도 돼. 그 가스, 그러니까 석탄, 석유, 뭐 천연가스 이런 게 화석연료죠. 얘네들을 우리 인간들이 사용을 할 때 과도하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얘네들은 보통 연소시켜서 태워서 사용하잖아. 우리가 열에너지를 얻죠. 그럼 무슨 기체가 많이 발생하지? 그치, 이산화탄소나 뭐 메테인 같은 무슨 기체? 온실기체가 많이 발생. 그럼 선생님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지구가 따뜻하게 보온이 되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온실기체가 너무 많아지면 지구가 너무 따뜻해지죠. 너무 따뜻해져서 지구 기온이 자꾸 상승하는 현상을 뭐라 그러지?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생기면 요 기후에 안 맞는 생명체들은 자꾸 멸종을 하겠죠. 네? 뭐 이런 등등 인간들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 그러면 생태계 평형을 보존하려면 이거 뭐 너무 쉬울 때 써보자.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하면 되겠죠. 네? 이런 거 안 하면 보존이 되겠지, 그치? 그게 정답이죠. 그런 거 안 하면. 다원이는 이 중에 하고 있는 게 뭐야? 생태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뭐야? 있지 않아? 화석연료. 화석연료 사용. 환경오염은 안 시켜? 시키지? 오줌 싸서, 똥오줌 싸서. 그거야 뭐 자연적이니까 뭐 할 수 없고. 그것도 분명 어떤 거? 개설하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자연에서 정화가 되긴 하죠. 정화가 되니까. 근데 너무 과도하게 인간들이 너무 번식해서 똥오줌 너무 과도하게 하면 너네 저거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가축을 키울 때도 적당량 키워야지 과도한 가축을 사육하면은 그래 방귀나 뭐 이런 호흡에 의해서 공기 중에 온실기체가 증가를 해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 너 방구 끼고 너 호흡 많이 하니까 온실기체 증가해서 사람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점점 많아지니까. 근데 자연이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코로나 같은 질병도 생기고 막 산불, 홍수 같은 게 생겨서 사람들을 또 많이 죽이잖아. 그런 게 볼 때 자연이 버티기 위해서, 생태계가 버티기 위해서 막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어요. 자, 그래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뭐야?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그 옆에 썼던 인간의 활동
유리한 생태계 파괴를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겠죠. 밖에 책에 나온 거 같지? 너네 국립공원 같은 데서는 너네 식물들 막 훼손한다거나 또는 뭐 생물들, 동물들 막 잡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너네 국립공원 가서 거기 뭐 예쁜 꽃이 폈네? 그러면서 막 꺾고 오고 다람쥐 예쁘네? 그래서 다람쥐 잡아오고 그러면 큰일 나요. 법적으로 벌금 내야 돼. 걸려요. 그래서 국립공원 같은 거를 지정해서 그 지역의 생태계를 보존을 한다든지 또는 멸종 위기종들은 천연기념물로 정해서 나라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멸종 위기종들 몇 마리 없는데 걔네들을 보호를 안 해주면 언젠가는 멸종하겠죠. 그럼 지구상에 없어질 테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종자은행이라 해서 종자가 보통 씨앗을 얘기하는 건데 식물의 씨앗이나 또는 동물들을 일정 부분을 나라에서 키우는 거야. 국가기관에서 키우고 있다가 자연에서 멸종할 것 같다 그러면은 씨앗이나 나무를 심어준다거나 또는 키우던 동물을 어떻게 자연에 풀어준다거나 그럼 또다시 번식을 하겠죠. 이렇게 은행같이 나라에서 뭐 보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국제적으로 국제 협약도 맺어서 나라별로 다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 나라들이 같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야 될 거고 당연한 얘기죠. 그 밖에는 뭐 도시에도 뭐 정원이나 숲, 공원 같은 걸 많이 지어서 생태계를 좀 유지하고 옥상 정원이라고 들어봤니? 건물을 짓더라도 옥상에 풀나무들 많이 키우는 거야. 정원을 만들어서 그 옥상마다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도시 전체가 뭐가 돼? 하나의 숲이 되겠죠. 뭐 이렇게. 그리고 하천이 오염되면 뭐 하천 복원 사업도 하천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실시를 해서 생명체들을 보호해줘야 되겠다. 뭐 등등등. 괜찮죠? 지금 너무 쉬워가지고 이제 멍 때리고 있어요. 자, 쉽지 그지? 쉬우니까 여기서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문제 틀리면 바보야. 이런 데는 다 맞춰야 돼요. 자, 앞 페이지에 거기 몇 쪽이었냐 아까 기본 문제가 111쪽 세 문제하고 그 다음 여기 115쪽에 5문제 이해했는지 먼저 보고